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소중한 슈퍼땡스를 보내주신 가즈항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수익 보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주제는 인텔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인텔 매수에 들어갔다고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실시간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인텔에 들어갔다고 하면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많죠. 야, 인텔이 옛날에나 반도체 대장주 소리 들었지. 이제 완전히 마탱이가 간 기업이고 앞으로 미래 전망도 없어 보이는데 왜 사냐? 사려면 엔비디아나 AMD를 사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이런 안 좋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텔의 미래 전망을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인텔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뭐 사파이어 레피즈가 어떻고 메테오 레이크가 어떻고 랩터 레이크가 어떻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드려봤자 이쪽 관련 배경 지식이 없으면 무슨 소린지 이해하기도 좀 힘드실 거고 흥미가 생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이미 유튜브에 다른 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분석해 놓은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인텔의 기술력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평소 저의 투자 스타일이 그러하듯 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왜 인텔을 투자하기로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인텔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유럽 시장과 이스라엘 시장 장악입니다. 인텔이 지금 엄청난 액수의 돈을 다시 파운드리 사업에 투자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미국이지만 해외 진출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면서 반도체 공장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 청사진에 대한 성과가 슬슬 보여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한 달 전쯤에 인텔이 독일과 폴란드 그리고 이스라엘에 반도체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략 80조 원이 들어가는 엄청난 투자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독일에 짓는 공장의 경우엔 기존에 24조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거의 2배가량 늘어난 42조씩이나 투자하기로 했고 독일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도 14조 원씩이나 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이웃 국가인 폴란드에서도 6조 정도 들여서 후공정 처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텔은 기존에 있던 아일랜드의 공장까지 포함하면 유럽에만 3개의 공장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인텔이 유럽 중에서도 독일에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왜 하필 독일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뭐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독일은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경제 대국이고 제조업 강국이기도 하니까 독일에 진출을 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걸 넘어서 인텔이 지금 상황에서 꼭 PC용 반도체 제조를 넘어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까지 넘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하면 뭡니까? 독일이 잘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동차 브랜드가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인 모두가 알만한 브랜드인 벤츠, BMW, 폭스바겐을 갖고 있는 독보적으로 명차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온다고 해도 이런 회사들도 당연히 전기차 모델을 내놓으면서 경쟁력을 유지할 거고 이 경우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수는 기존 내연기관차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개수의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 이 시장을 노리고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꽉 잡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수익성이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이미 인텔이 1974년부터 무려 50년 가까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장은 인텔의 4대 생산 기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추가적으로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소식을 밝힌 거예요. 이스라엘 정부 차원에서도 역대 외국인 최대 투자 지원 금액인 250억 달러, 한화로 무려 32조가량을 인텔에 지원해주기로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추가 공장 설립 또한 엄청난 사이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왜 또 의미가 있냐면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벤처기업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작년에 다시 상장하며 시장의 이목을 이끈 인텔의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기업인 모비라이도 상장은 나스닥에서 했지만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창의성 있는 천재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이스라엘이다 보니까 여러 벤처 회사들이 많은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벤처기업들이 정말 많이 모여있는 곳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향후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칩이라던가 여러 고성능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부분에서 인텔이 많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텔의 투자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인텔의 주가가 11%씩이나 폭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고 오히려 투자에 들어간 돈이 워낙 천문학적인 단위다 보니까 향후 인텔의 실적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락을 했던 듯한데요. 그래서 저도 이때부터 인텔의 주가 흐름을 잘 지켜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이하로는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하반기 인텔의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선반영이 들어갔을 수 있겠다 싶었고 그럼 지금 사도 크게 나쁘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인텔에 대해서 유럽 시장 장악 관련한 주제 말고도 여러 가지 더 말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말하다 보니까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부분들은 추후에 영상을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텔 관련해서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타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지켜볼 생각이고요. 저는 인텔의 미래 청사진을 좋게 보기에 앞으로도 인텔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영상 제작을 할 거지만 제 예상이 충분히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를 따라서 매수하실 분들은 너무 많은 돈을 인텔에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늘 분할로 조심스럽게 잘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